시장 구조 법안에 농업이 표결이 통과가 됐는데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은커녕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철저하게 기회비용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왜 중요한 구간에서 매도하지 못했을까? 시그널보다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죠. 한 번 더라는 기대가 판단을 늦추게 되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1티어 코인인지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3티어 코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들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어제 시장 구조 법안에 농업이 이 표결이 통과가 됐는데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은커녕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더 단단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코인을 1티어와 2티어, 3티어로 분류해서 각 티어별로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언제 오를 거다, 어디까지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강조드리듯이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런 엄중한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명확하게 실전 매뉴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달러 기준으로는 84.3K, 원화 기준으로는 1.2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철저하게 기회비용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심도 깊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크롱님들께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크롱님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 앞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1티어 코인인지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3티어 코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해서 짚어볼 텐데요. 세 가지 정도의 장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M2 통화입니다. 현재 글로벌 M2 통화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시장에는 사실 유동성 자체가 고갈되고 있는 국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유동성이 현재는 어디를 가장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는가? 현재는 실물 대체 자산, 금속 자산으로 향하고 있고 특히 금과 은이 계속해서 상승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금은 역사상 가장 고평가 단계에 있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논리가 정말로 들어맞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본의 이동 자체는 계속해서 기관들은 저평가 자산을 향하게 되고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금과 은으로 먼저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한 대체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시장에서 은이 이렇게까지 상승했던 적을 살펴보면은 과거 사이클에서 이 정도까지의 상승을 보여줬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어떤 자산 자체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순간 크게 상승한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은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과 7, 8, 9위를 두고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4위에서 순식간에 2위로 뛰어 올랐는데 시가총액 자체를 한번 살펴봤더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보다도 더 많이 뛰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죠. 즉 유동성이 어떤 대체 자산을 선택해서 향하게 됐을 때 상승 구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월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순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던 거죠. 시장 구조 법안부터 해서 셧다운 이슈와 그 외에도 거시경제적인 변수들, 고용과 물가를 중심으로 한 변수들이죠.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갈등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서 금과 은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큰 흐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은 매수와 매도 쪽에서 투자 전략 관점에서 어디에 더 무게감을 둬야 되는 구간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단연 매수에 더 무게감을 둬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극도의 공포 단계에 있고요. 투심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수요도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 의미는 현재 시장이 굉장히 냉각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의 중심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수와 보유에 더 중심을 두고서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투자 전략을 살펴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매매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의 기준은 내려간다라고 해서 무작정 바이더딥 물타기를 하고 오른다고 해서 파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핵심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1티어와 2티어, 3티어 전략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중요도를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티어 코인, 이더리움이나 XRP처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코인들은 일단은 보유와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는데 2티어 코인과 3티어 코인부터는 전략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 전략을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코인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관점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종목보다는 구조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 관점을 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불확실성 상황들을 중요한 매매 구간으로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티어와 3티어에 대한 전략들을 유연하게 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선별된 알트코인 위주로 더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경량화를 시키고 더 안정적이면서도 더 확실하게 리밸런싱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전략들을 각 티어별로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1티어, 2티어, 3티어를 정하는 기준은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코인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한번 보편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 1티어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면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 있고 이 현물 ETF에 유의미한 유입량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1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코인들은 적게 잡으면은 뭐 한두 개에서 많이 잡아도 5개를 넘지 못할 겁니다. 이더리움과 XRP와 솔라나와 BNB 정도까지가 일단 1티어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2티어는 어떤 코인일까요? 2티어는 각 섹터별로 가장 점유율이 높고 가장 펀더멘털이 높은 코인입니다. 가령 디파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장은 누구지? 하면은 유니스왑이 떠오르겠죠. 대출 프로토콜의 1위는 누구지? 하면은 에이브가 떠오르겠죠. 오라클의 1인자 누구지? 그러면 체인링크가 떠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섹터별로, 각 테마별로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2티어 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코인들은 3티어 코인으로 두시면서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줄여나가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다시 상승 구조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2티어와 3티어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은 서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각 티어별로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1티어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가장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이 코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바이더딥 전략을 고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더 월등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펀더멘탈 한번 살펴보시면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멤버님들께는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펀더멘탈 관점에서 일단 확고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더리움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 스테이킹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활성 주소도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ETF 수요도 든든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들이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출시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대세 하락장 이후에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도 1티어 자산일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V자 반등 시에 재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20% 이내로 정말로 부득불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포인트 자체는 더 주의해서 가야 되겠죠. 바이더딥을 할 때도 간격을 더 많이
길게 보고서 바이더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더 단기적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지선에 닿았을 때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감정적으로 뇌동매매 큰일 났다 하고 매도를 하시거나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매수의 기준 자체도 더 여유롭게 잡으시고, 만약에 바이더딥에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돌파 매수 구간, 즉 시장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명확할 때, 즉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확고하게 넘어서고 월봉 기준 12이평선도 넘어서서 지지까지 받고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전략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전략들까지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장표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평선을 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약세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과매도 구간까지는 진입하지 않고 있고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는지 여부들을 살펴보시고 RSI가 더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들을 함께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그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들을 중요하게 늘 강조드리는데요.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되는 구간들까지 확인해서 계속해서 요 중요한 구간들에서는 바이더딥 전략들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저가 매수를 하시고 이제 이 이후에는 내가 얼마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DC의 전략을 가져가시기에도 유용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효율적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펀더멘탈 지표들을 반드시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스테이킹 물량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활성 대출 규모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아크 인베스트가 2026년 빅 아이디어스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을 지목을 하면서 이더리움에 저장된 온체인 자산 규모가 4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다른 블록체인 대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티어 코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펀더멘탈 지표와 기술적인 지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성적인 지표들 확인하면서 전략을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2티어 코인 같은 경우는 1티어 코인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티어 같은 경우는 ETF 수요가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2티어는 아직까지 없기도 하고 있더라도 굉장히 소량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티어는 기관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하지만 2티어는 그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회복 속도도 1티어에서 먼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2티어는 조금 다른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2티어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조건부 바이더딥, 즉 더 깊은 구간에서 바이더딥 전략은 이어가지만 조금 더 주목해서 가져가야 될 전략은 시장이 상승 구조로 전환하는 구간에서 돌파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은 촬영 시점 기준으로 84.3K를 이탈했기 때문에 1티어는 홀드를 유지하면서 바이더딥 전략을 이어갈 수 있지만 2티어 같은 경우는 조건부 바이더딥과 더불어서 비중 축소까지도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유의미하게 현금화를 하면서 재진입 구간을 보수적으로 잡아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1티어, 2티어, 3티어를 비중을 1티어를 월등하게 많이 가져가고 다음 2티어를 조금, 그리고 3티어는 더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투자 난이도 자체는 3티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2티어, 1티어가 오히려 가장 더 쉽게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략을 잘 세우셔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알트코인 하나로 수익을 얼마나 벌고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티어 전략 시나리오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 저는 일단 84.3K를 하회했을 때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또 분할 매수 구간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하방 이탈해서 2, 3일 정도 지연이 되고 특히 주봉 마감이 되는 그 기점에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2티어 코인은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80K가 붕괴됐을 때는 더 많은 물량들을 정리해야 될 수 있죠. 이 부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시그널을 추적해서 우리 구독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84.3K를 비트코인이 빠르게 회복했을 때는 기존 전략이 유지가 되지만 주봉 마감에서 아래로 마감한다고 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 강조를 드렸고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하고 계신 멤버님들께는 구간들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 물량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전량 보유하거나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조절한다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 물량들을 서서히 1티어 코인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3티어 전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3티어는 반등 기회를 줄 때 계속해서 탈출하는 코인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매수를 하는 시점은 지금처럼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그러면 매도는 어떤 구간에서 해야 될까요? 매도는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 즉 지금 시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도보다 매수가 더 손익비가 높은 구간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더 하방 압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황들을 고려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석적인 전략에서는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가격 대비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되면서 온체인 시그널상으로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매도 물량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들을 정리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을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티어 같은 경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내가 효율적으로 매도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는 전략적인 관점을 또 다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3티어는 이 구간들에서 반드시 일정 부분 익절을 하셨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반등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시바이누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그런 코인들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도 관점을 멤버분들께는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구간에서 나머지를 다 정리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죠. 그리고 만약에 3티어 코인이 다시 2티어 코인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 구간에서 다시 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지금은 이 코인이 언젠가는 오를 거야.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냥 무작정 존버를 했을 때는 계속해서 무작정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티어 같은 경우도 2티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간을 하방 이탈할 때 더 매도 구간을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시바이누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 하락 속에서도 반등할 수 있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바이누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런 관점은 유의미한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언젠가 한 방 쏴줄 거야 라고 막연한 기다림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는 기다림의 알트 시즌이 와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유동성이 축소되고 기관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버티기에는 기회비용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계속해서 고려해서 손익비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3티어 코인의 핵심은 코인 베팅보다는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것이고 시간과 자금, 기회, 손실 리스크를 더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측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1티어와 2티어, 3티어 전략을 같이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즉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등할 때는 매도하고 과열됐을 때는 매도하고 이 물량들을 1티어와 2티어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가다듬어 가면은 당장에 큰 수익권으로 전환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수익률이 개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략은 결국 예측이 아니라 관리에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통과시키고 시그널이 정리된 뒤에 더 좋은 자리들을 잡아나가면 되는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늘 고민합니다. 왜 중요한 구간에서
매도하지 못했을까? 시그널보다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죠. 한 번 더라는 기대가 판단을 늦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전략 관점을 가져갈 때, 특히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때 선택을 너무 지연시키지 않고 중요한 시그널에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본질은 한방보다는 앞서 강조드렸듯이 기회비용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겹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더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전략을 꾸준히 반복을 하고 실행하고 결단을 옮기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빠르게 손절을 치려고 하거나 또 빠르게 매수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관점들보다는 조금 더 균형적인 관점으로서 시장의 흐름을 포착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네, 우리 크롱님들의 1티어 코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크롱님들의 1티어 코인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이 코인만큼은 꼭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코인도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확인해가지고 우리 크립토 연구소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시장 구조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 이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시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월요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이 시장의 비전을 같이 확인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평안하게 보내세요.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